민주당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강제 없는 임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라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에 임명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안의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내일 재표결에 붙여질 쌍특검법은 전국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에 관한 여야 논평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과방위 소식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굳이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5인 체제가 복원되면 될 일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와 방심위 회의를 생중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합의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조기 대선이라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라고는 저는 읽히는데 이게 제3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이쪽 야당에서 좀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란 행위들이 위헌이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겠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에 대해 임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도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경찰도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도 강제성 없는 임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의 거부와 정치권의 반발에 결국 체포일인 발표 7시간 만에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불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위해 대선을 앞당기기 위한 꼼수라며 민주당과 공모한 게 아니라면 헌재는 사유 변경을 각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란죄를 제외하면 탄핵소추 성립이 안 되는 만큼 국회 재의결 절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런다면은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오늘 아침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체포 저지에 나섰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당 차원이 아닌 의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당 일각에서도 광장보단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최상목 권한대행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공동체 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걸 두고 무능이 드러났다고 맹폭했습니다. 관저에 숨어 내전과 유혈 사태까지 조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오늘까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찾아 경찰에 발송한 공문에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선 내란 수계 체포를 촉구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직격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지휘권이 있음에도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걸 막지 못했고 직무 배제나 해임 조치도 없었단 겁니다.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행위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 대통령 직무 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발포 명령 의혹까지 나온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최권한 대행도 내란 수계 부역자로 간주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도 고려 대상인데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선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든 건 인정해야 한다며 최 대행 탄핵은 성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라며 고발을 카드로 빨리 조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쌍특검법, 민주당은 빠르게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부결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법안 재의결 정족수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났지만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쌍특검법을 비롯한 거부권 행사 법안들을 재표결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통상 본회의를 여는 목요일에 해도 된다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두 특검법을 재표결하는데 변수는 수정안으로 꼽혔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먼저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이 있는 점을 들어서 위헌 요소를 뺄 수정안을 합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지만 이 기존 쌍특검법이 부결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달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5명, 4명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이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고수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빠르게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민주당은 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제 오늘 자정까지니까 6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가 사실상 철회하는 일도 이제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위법적인 수사, 또 민주당은 경호처의 위법 행위가 각각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여당은 수사기관들이 사법체계 공정성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단지 직무가 정리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이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 배제 또는 직위 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이른 새벽부터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여당 지도부에서는 개별 의원 행동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 자칫 당 전체 이미지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경찰에 일임한 것 모두 불법이자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기관의 위법적 행태로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영장 집행 저지를 막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고발 등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탄핵 추진에 대해선 아직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비상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내에서 공수처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만큼 네. 특검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이제 첫 번째로 열었는데요. 이제 8인 체제 정비 후 이제 처음 열렸는데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헌재 회의는 지난 1일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8명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오는 14일 첫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차례 탄핵 심판 재판이 열립니다. 이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데 대한 입장도 나왔는데요. 이 헌재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데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헌재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죠. 네. 이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 최 권한대행은 앞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나머지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 합의보다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소추 이유에서 이제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를 두고서 이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빼면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면서도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데요.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국회 탄핵소추단은 앞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이유에서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는 형법, 헌법, 개헌법 위반이 동시에 해당된다면서 그중에 형법상 내란죄만 헌재에서 판단을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뇌물죄나 광요죄 같은 구체적인 형법 항목을 제외하고 헌법 위반만으로 탄핵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앞서 헌재가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 탄핵에 기재된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 크게 이 두 가지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은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형수, 박성준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회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며 이번 주 안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을 예정이며 특위위원 수는 최소 12명에서 비교섭 단체가 포함될 경우 18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8일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전반적인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모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극우단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정기 시위를 극우단체들이 장소 선점 등으로 방해했는데 종로경찰서가 집회 장소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자 치매구제 1위원회가 구제 권고 조치를 내려 이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위 치매조사국은 종로경찰서가 물리적인 마찰 없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 치매구제 1위원회가 실무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극우단체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해 첫 의회 외교로 마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 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가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기를 겪고 있지만 강력한 민주주의 회복력으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 의장은 여객기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 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한국 국회와 우원식 의장이 큰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1월 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내란죄, 철회 충돌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게 될 경우 증거 조사 등으로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철회 이유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강변했습니다. 또 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면서 꼬집었습니다.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 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의아하죠. 내란을 왜 빼는 거지? 야당의 정치적 계산은 뭐 뻔해 보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라고는 저는 뭐 읽히는데,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사국 의원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과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면서 지적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내란 혐의가 빠진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소추 사유가 변경됐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8년 전 탄핵 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로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입니다. 8년 전 민주당 대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추미애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선 형사재판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 사안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뇌물죄를 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여야 공방이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재점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온 마음 다해 애도입니다.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국가 애도 기간이 마무리됐죠. 하지만 참사의 아픔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 시신과 유류품 수습 등 현장 수색 작업도 종료가 됐는데요. 이로써 여객기 사고 9일 만에 희생자 179명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전국 각지 분향소엔 25만 명이 넘는 추모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들도 모였습니다. 여러 후원 물품이 접수가 되는가 하면 50여 원에 달하는 기부금도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또 40여 곳에 달하는 전국의 분향소들도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연장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도 기간 동안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고 약속한 여야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로서 어떤 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여객기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멈춰버린 무한공항처럼 멈춰버린 유가족들의 시간이 찬찬히 다시 흘러가길 온 마음을 다해 애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대통령의 문제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야 입장과 논평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그 현안 이슈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논란이 일었던 체포영장 집행 위임에 대해서 공조본 체제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이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은 불법 영장이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즉각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좀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그 중대 사안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요? 영장 자체의 위법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봐야 되죠.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관할 위반이라든가 네.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영장에 기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한 내용에서 서부지법 그 다른 판사가 다시 판단했습니다. 전혀 위법이 없다. 적법하기 때문에 영장 자체의 위법성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될 것이 없고요. 이제 집행 과정의 문제, 영장이 적법하다면 집행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집행에 실패한 후에 공수처가 3일 동안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제 저녁에 공무원으로서 국수본에 위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집행에 대한 위임을 했다라는 것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공수처도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서 국수본, 특수본이 2차 영장 집행을 바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기한, 그러니까 오늘 24시까지 기한이 영장의 효력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재청구를 통해서 영장이 네. 다시 나온다고 하면, 연장이 된다고 하면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서 2차 집행을 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가 이제 그 조직 체계상 경찰에게 일임을 한다라는 표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네요. 그 표현 자체는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일임이나 위임이 아니라 네. 적법한 영장 집행권, 지휘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공수처가 왜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은 야기 됐지만 공수처도 역시 다시 정리하기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공수처법상 그 체포영장의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찰이 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공수처가 다시 경찰과 협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재차 정리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실에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입장은 다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공수처가 이것을 조사하는 주체로서의 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고 법원에서 발부가 되기는 했지만 애초부터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게 이 대통령실에 거듭된 입장이고 사실 우리 그 당이 갖고 있는 입장도 이 부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 개인을 엄호하자는 차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사법체계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대통령실이든 우리 당에서든 반대한다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상당히 좀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체포를 이제 그 경찰에 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도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보장된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수사가 좀 늦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선 어차피 탄핵 재판은 탄핵 재판대로 진행되고요. 내란에 관한 수사는 이거 굉장히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주일 늦어진다고 해서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뭐 수사를 지연하려고 한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는 오늘로써 만료가 되는 체포영장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워낙 경호처가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 수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실까요? 불소추 특권의 배제 대상이 내란죄 혐의자입니다. 네. 왜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허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보면 이 경호처 이 다른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검사가 휴대폰도 맡겨놓은 상태로 이런 특별 이런 특권을 누가 보장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 정지된 상태라는 문제 이전에 내란죄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이 구속돼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공개된 이 공소장에 의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피할 수 없는 구체적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임의수사 원칙을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12월 3일부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보십시오.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나아가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미 복수의 이 중요 임무 종사의 진술로 교차 확인된 사실관계마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지고 있던 휴대폰 내지 관련된 증거들이 인멸된다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임의 수사로서 진실 규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제 수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소환에 불응하는 어떤 태도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주장처럼 임의 수사할 사항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특권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임의 수사라는 이 특권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꽤 크다고 봅니다.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법체계 내에서 다음 단계로 간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 직무심이나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겠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좀 탄핵이 되긴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고 계실 거고요. 증거인멸과 관련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기소된 분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증거인멸을 어떻게 더 추가로 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도 충분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적 부심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된다고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한 것은 탄핵 심판이지 내란죄와 관련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소송은 가속도가 붙을 수도 아니면 뭐 아예 그쳐질 수도 있거든요. 탄핵 심판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서 수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외에 아직 다른 고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법체계 자체가 불신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런 식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나간다거나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분명히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특히 외신이라든가 외국에서 뭐 이 보는 시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얘기하면서 헌법과 법치에 의해서 이 상황이 수습되는 과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왔고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 외에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2차 영장까지 무조건 집행을 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 수사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문제는 검토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라든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등 다른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 강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다음 주 앞두고 헌재가 오늘 8인 체제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는데 헌재 밖에서는 탄핵안의 내란죄 삭제 논란이 여야 간의 공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 사유가 철회됐으니까 탄핵안은 무효다. 찐빵 없는 찐빵이다, 짜장 없는 짜장면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권에서 나왔고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만 다룰 뿐이다. 이게 이제 야당의 입장입니다. 여야 공방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 탄핵안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탄핵안 표결에서 12표의 이른바 소신표가 나와서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탄핵 소추문 28페이지 가운데 절반인 14페이지가 내란죄와 관련한 소명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죄를 설명하지 않고는 탄핵안이 우리 당에서 통과될 수 있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을 논하지 않고 과연 탄핵재판소가 적당한 판단,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자고 한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정략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탄핵재판이 조속하게 빨리 진행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 박탈이 있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탄핵 재판만큼 엄중한 재판이 없는데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 28페이지한테 14페이지가 내란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이 부분을 정확히 다퉈보지 않고는 탄핵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좀 성급하게 민주당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핵심이 빠졌는데 어떻게 탄핵 심판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주장대로라면 그 조기 대선으로 가는 길은 2017년에 권성동 대표께서 깔아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란죄 빠지지 않았고요. 탄핵 사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의 범죄 성립 여부를 주장하고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란 혐의 사실을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게 이 탄핵 소추 사유의 절반이 됐든 아니면 그 이상 90%가 됐든 관련이 없습니다. 내란죄 혐의 사실을 가지고 내란의 혐의 사실이 어떻게 헌법 원칙에 반하는지를 가지고 파면 사유를 다투겠다는 것이고요. 이 법리는 2017년 권성동 대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단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주장했고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서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사실이 아닌 문제인 거를 누구보다도 권성동 대표 또 국민의힘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지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 연결시키는 주장,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지금 수사, 그러니까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치 실현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똑같은 태도로 임하고 있다. 결국에 이 상황으로 갈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헌법 77조의 위반,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헌 위법은 명백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내란 관련 혐의 사실의 위헌성까지 더하면 파면은 지금 단계에서 봐도 거의 확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조기에 파면 결정이 날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절차
또 수사 절차를 계속 거부하면서 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성립될 수 없는 법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여야 상황을 각각 좀 분위기를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당 측의 정광재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계엄 전의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격차가 지금 10%포인트 정도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오늘 그 한남동 관저에서는 친윤계 의원 30여 명 정도, 30명인가요? 네, 집결하기도 했고 점점 이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를 또 비판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등, 네, 비윤 세력들. 근데 이런 지금 상황들 여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중도층과의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방송 들어올 때 보니까 여당의 딜레마라고 제목을 뽑으셨던데 저희 갖고 있는 고민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뭐 많게는 41명이 뭐 한남동 관저 주변에 갔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30명 내외의 의원이 갔었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건 당의 공식 방침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거거든요. 행동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수차례 사과를 했죠. 전직 한동훈 대표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다만 이걸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당한 수사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각각의 좀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85명이 반대 의견을 냈었잖아요. 표결에서. 그분들이 여전히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데 대한 의문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당은 공식적으로는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개별 의원들별로는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그 개별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 대변인 자격으로 나서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아까 원래 원고에 썼던 여당의 딜레마란 표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저희는 딜레마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언제까지 같이 갈 것이냐. 그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 우리 당에 유리하겠느냐라고 판단한다면 객관적인 정황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다수의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굉장히 당으로서도 고민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사의 뭐 그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이제 소폭 상승했고 민주당은 이제 거의 그 비슷한 선으로 나왔고 왜 이런 굳이 그 여론조사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일단 우리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2월 초만 하더라도 탄핵에 뭐 여러 광풍들이 불면서 우리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여론조사에 열심히 응하지 않았는데 뭐 대통령께서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자꾸 내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호응하는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 표면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정권 재창출하려면 민주당보다 1%포인트라도 높은 지지율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도층을 안아야 되는데 지금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30%로 10%포인트 올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뭐 기뻐해야 하느냐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들고 또 그 국민의힘 측에 많은 지지자가 이렇게 결집했던 거는 민주당의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연일 비상의총을 열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돌파구를 과연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민주당의 무리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무도함 그리고 공수처의 무능 또 최상목 대행의 무책임 이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인 장애가 초래된 것뿐이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헌법적 또 형법적 어떤 책임을 지는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론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보수층의 결집으로 인해서 이 지지가 약간 상승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본질적으로 보면 그 지지율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지역별 또 연령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착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 않고요. 이와 같이 대통령 편에서 비상기업 내란의 어떤 사실상 정당성을 옹호하는 선택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그 이후 이어지는 대선 총선에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정당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 회의가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단기간의 어떤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당장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탄핵 심판 절차라든가 이 수사 절차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국면 전환이 그걸 통해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해가 될 것이고 지금의 지지율에 고무될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 있을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한다. 이게 민주당의 이제 입장인데요. 지난달 12일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이제 5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명의 이제 이탈표가 나왔었는데 쌍특검법과의 재표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정안 협상 가능성까지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재표결에 집중을 해서 이번에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차적 목표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쨌든 강경파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이분들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같이 가고 있고 12월 3일 이전으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부에서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수 그 소수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재표결 과정에서 투표에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재표결에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 중에는 실제 8명의 이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은 어떤 아직은 검토 여지는 거기까지 없고요.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을 계속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의 어떤 논란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늦추면서 할 경우에는 결국 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소라든가 증거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위법 무효를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1차적 과제입니다. 수정안 협상까지는 아직 갈 단계는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시고 쌍특검법 재표결 현재 이르면 이번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결과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이번 쌍특검 재표결은 저는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표결에서는 일부 소신표들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당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나 소신표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 정당이 언제까지 이걸 끌려갈 수만은 없으니까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외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관련한 특검법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들 우리가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것들이 배제되지 않았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번보다 오히려 이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공천 과정, 명태균 게이트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수사로서 규명해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아무리 이것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외한 특검법안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내면 어떻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기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